문재인 정부 당시에 검찰 고위직이었는데 좌천이 됐었잖아요. 네. 좌천이 돼서 그때 좀 내려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던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를 떠올린 거 아니냐? 그렇다면 지금을 그때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거냐? 이거예요, 지금요. 아니,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 그 당시 이제 좌천이 예. 자기가 잘못해서 좌천당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자기는 자기 의지와 소신대로 수사도 하고 그렇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좌천을 당했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거 거기서 아닙니까? 참으면서 시간을 보냈다, 그건데. 그 이번 총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대통령이나 또는 예.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우연이라는 건 없다. 철저하게 계산하고 계획됩니다. 월요일 날 예. 홍준표 시장이랑 윤석열 대통령이 만난다는 상황이 아마도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홀로 설 결심을 한 거 아니냐. 이건 그러면 만약에 그게 지금 박창환 교수님의 어떤 이 추정, 네, 이게 뭐 추정입니다. 맞다면 아니 홍준표 대구시장은 왜 만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다. 그렇죠. 집에서만 있고 본인이 약간 이제 반농담처럼 네. 이렇게 있는 게 나는 좀 전혀 불편하지 않다. 집에서만 있는 게. 그러니까 전화 통화를 한 두세 번 한 것 같은데 네. 그럴 때마다 지금 나아지게 되는데 계속 콜록콜록 하더라고요. 아이고. 육체적으로 이렇게 힘든 상태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지난주 시내 모처에서 전 비대위원들과 만찬을 했답니다. 총선 끝나고. 그럼 지금 이게 정확한 시점은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지난 19일인 금요일 윤석열 대통령이 오찬 제안을 했는데 건강상 이유로 거절했고 이게 뒤늦게 알려졌죠. 그러면 요거와 비슷한 시간 또는 요거보다 좀 전일 정도쯤에 만찬을 한 걸로 보이거든요. 이거는 과연 무엇일까? 시내 모처에서 전 비대위원들과 만찬했던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오찬은 거절했다. 참석자들 전원에 따르면 많이 피곤해 보였다 이런 설명도 좀 있었어요. 지금 이게 오늘 오후에 이제 알려졌거든요. 이게 뒤늦게 알려진 거죠. 지난주에 만찬을 했는데 이게 시간이 꽤 지나서 뒤늦게 알려진 건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 요 관련 내용이요. 건강이 지금 안 좋긴 하대요. 근데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당의 사무처 당직자들 그리고 선거운동 기간에 본인을 수행했던 그리고 경호했던 사람들과도 만날 예정이라고 얘기를 했대요. 이게 예고가 됐어요. 그럼 이런 분들은 만나는데 대통령과는 언제 만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지금. 이게 뭡니까, 이건? 그러니까 불편한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편한 심경인 거는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100일간 올인했기 때문에 선거에 예. 이른바 우리가 번아웃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소진과 탈진이 된 상태. 그것도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예. 대통령의 오찬 제안을 사실은 본인이 좀 건강상의 이유로 거절한다. 이건 정말 관례적 어긋나고 이례적이죠. 굉장히 저는 이거는 사실 저는 대통령제 중심 국가에서 한때 1인자와 2인자로 불렸던 사람들이 정권 3년 차에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건 이건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러니까 호사가들의 관심과 언론의 또 주목, 그다음에 야당에서도 아마 이걸 굉장히 주목할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이 부분들을 왜 보냐면 이제 실제로 저는 여기에 촉발시킨 거는 홍준표 전 시장과의 만찬이라고 좀 봐요. 왜냐하면 홍 시장이 끝없이 한동훈 위원장의 책임론을 부각하면서 대권 노름, 셀카놀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다음에 윤 대통령에 대한 배신까지도 언급을 했잖아요. 폐쇄자, 그렇죠. 배신자. 거기다가 그렇게 하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바로 거기서 침묵을 깼어요. 예. 국민에 대한 배신이 배신이고 잘못을 지적하는 건 배신이 아니라 용기라고 했죠. 아주 의미심장하죠. 저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대통령의 말에 화답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러면 제가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언제쯤 뵙겠습니다라고 화답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지금 비대위원과 오찬을 했다는 얘기, 그다음에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과 계속 만나겠다는 얘기를 흘리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심경이 불편한 걸 보여주는 것도 있겠지만 예. 더 중요한 건 내 시간대로 가보겠다는 아마 의지를 가진 것 같아요. 시간. 한동훈의 시간대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시간대로 그렇죠. 시간표대로 것이다. 움직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래 이 정말 정치인 지도자급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왕관을 쓰겠다는 생각이 있으면요. 때로는 독배도 흔쾌히 들이킬 줄 아는 그런 담대함과 스케일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보면은 약간 상처받는 듯한 그리고 좀 아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좀 삐진 듯한 모습이 분명히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도대체 여권 내부의 균열이 나타나고 있어요. 정권 이번 총선 패배에 대해서 예. 대통령실이 책임이 있느냐, 한동훈이 책임이 있느냐. 지금 이게 논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백서 발간조차 못했는데 저는 이제 약간 균형점 찾은 걸로 봐요. 한동훈 위원장이 영입했던 조정훈 의원을 백서 발간 TF 팀장으로 만들어놓고 그렇습니다. 전권을 위임했다 하잖아요. 저는 이게 약간 변곡점이 될 걸로 보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위원장의 화답이 예. 길게 가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저는 그 조만간 이번 주 내로 아마 한동훈 위원장도 이 부분에 대한 예. 어떤 형태로든 제스처가 올 걸로 생각하고 그런 담대함과 그런 어떤 스케일을 보여주는 게 한동훈 위원장의 긴 시간에도 저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지난주 초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네요. 지금 처음에는 지난주로 알려졌는데 지난주 초에 비대위원 만찬. 지난주 초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만난 것도 지난주 초 아닙니까? 그때하고 겹칠지도 모르겠네요, 지금. 좀 더 나왔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 홍 시장 만찬 날에 비대위원, 전 비대위원들과 만찬을 가진 한동훈. 같은 날이네요. 또 하필 지난 16일. 이게 그냥 우연히 겹친 것일까 아니면 뭔가 상황 알고 지금 날짜가 그렇게 잡힌 거. 이것도 또 궁금증을 낳는 상황까지 가고 있네요, 지금요. 한 전 위원장이 말했다고 알려진 내용이 지금 가운데 하얀 네모 안에 적혀 있습니다. 요거 김광삼 변호사. 여기 보면 일단 이런 시간에 익숙하다. 지금 시간을 이런 시간이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알려지자마자 정치권에서 단박에 나온 반응은 뭐였냐면은 지금 이런 시간이면은 모든 직을 떠나서 지금 뭔가 쉬고 있는 시간, 뭔가 이런 거잖아요. 근데 과거에 한 전 위원장이 이런 비슷한 시간을 가졌던 게 문재인 정부 당시에 검찰 고위직이었는데 좌천이 됐었잖아요. 네. 좌천이 돼서 그때 좀 내려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를 떠올린 거 아니냐? 그렇다면 지금을 그때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거냐? 이거예요, 지금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좌천이 예. 자기가 잘못해서 좌천당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자기는 자기 의지와 소신대로 수사도 하고 그렇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좌천을 당했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거 거기서 아닙니까? 참으면서 시간을 보냈다, 그건데. 그 이번 총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의 소신을 다했고 정말 소진을 할 만큼 최선을 다했고 지금 사실 이제 총선 결과에 대해서도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예. 아니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지 않았으면 야당 쪽에서 200석 이상을 가져갔을 것이다. 그러면 결국 윤 대통령 뭐 탄핵될 가능성도 크고요. 예. 뭐 헌법 개정을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걸 막았고 결과적으로 총선에서 패배는 했지만 예. 결국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러면 오히려 윤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수고했고 고맙다. 앞으로 잘 해보자. 예.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개중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비판적인 그런 시각들, 그 다음에 오히려 뭐 배신자 프레임, 그리고 거기에 가장 앞장섰던 홍준표 시장을 불러다가 먼저 식사를 먼저 하면서 만찬을 했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고 나서 뭐 식사도 그냥 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부부끼리 만나서 4시간 정도를 했다고 하니까. 뭐 4시간이니까 굉장히 긴 시간을 지금 얘기를 그건 나눴다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쉽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식사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만찬이 끝난 다음에 홍준표 시장이 또 폐쇄제 얘기하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본인 때는 감정이 좀 상한 거고요. 그냥 설사 감정이 상했다 하더라도 예. 아까 비대위원으로 만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지만 대통령을 만나지 못할 정도의 건강상 이유는 아니라고 봐요. 근데 우리가 기존 정치 문법에 의하면 예. 아무리 서운하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만찬하자고 했는데 거절할 수 있는 전 당대표 비대위원장이 누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 경우는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요? 그럼 저는 이제 한동훈의 어떤 스타일이에요. 예. 그러면 기존 정치적 문법이랄지 관념과는 지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현재 대통령이 앞으로 임기 3년이 남았잖아요. 예. 그러면 여당 입장일지 뭐 권영세 의원 같은 분들은 결국 윤 대통령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분열 자체가 이제 보수에게 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런 생각을 해요. 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서운하다 할지라도 예. 소통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게 국민과 소통이고 야당과 소통이죠. 예. 하지만 내부에 있는 자기 편과 소통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설사 서운한 감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수고했다. 먼저 만나고 먼저 토닥거리는 게 사실은 맞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일반적으로는 어떤 정치적 고정관념에 의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걸 막 분열로 자꾸 볼 건 아니고
이거 다시 개혁하고 혁신하기 위한 내부의 어떠한 그런 뭐 과정이라고 봐요. 그냥 무조건 좋다고 해서 가서 밥 먹고 이것만 중요한 건 아니다. 요거 일단 박창환 교수님, 제가 두 가지를 질문을 드릴 건데 우선 첫 번째가 윤석열 대통령이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난 게 지난주 16일 만찬이었어요. 근데 그날 지금 알려진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진 게 그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전 비대위원들과 만찬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거 우연으로 그냥 봐야 되는 겁니까? 절대 우연이 아니죠. 정치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특히나 대통령이나 또는 예.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우연이라는 건 없다. 철저하게 계산하고 계획됩니다. 월요일 날 예. 홍준표 시장이랑 윤석열 대통령이 만난다는 상황이 아마도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홀로설 결심을 한 거 아니냐. 이건 그러면 만약에 그게 지금 박창환 교수님의 어떤 이 추정, 네, 저 이게 추정입니다. 맞다면 네. 아니 홍준표 대구시장은 왜 만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다. 그렇죠. 만나는 이유는 뻔하거든요. 지금 소위 말해서 투사구팽입니다. 선거 전까지는 나보고 총선 지휘하라고 예. 다 밀어줄게 그러다가 예. 총선 지고 나니까 한동훈 책임론을 갖다가 들먹이고 있어요. 오. 이거에 대해서 투사구팽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또 윤석열 대통령의 한계점도 총선을 통해서 분명히 아마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윤석열 정부 체제가 한계점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총선 치르면서 굉장히 많이 느꼈을 겁니다. 예. 그럼 이 부분은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어. 이거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지금 자신에게 남아있는 어떻게 보면은 새로 비빌 언덕이 어디냐. 비대위가 정치적인 비빌 언덕이거든요. 여기는 나의 사람들이다. 그렇죠. 본인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정치적인 동지들과 다음을 준비하기 위한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이거를 준비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전 비대위원들과 만찬한 자리에서 아까 이 시간 뭐 익숙하다라는 얘기와 함께 이 시간을 활용해서 내공을 쌓겠다고 얘기했거든요. 내공은 누군가 내공을 쌓는다는 건 나중에 써먹으려고 쌓는 거 아닙니까?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 내공은? 이게 지난번에 사퇴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내공이라는 표현만 안 썼지. 예. 국민의 마음을 가져오는 방법을 배우겠습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국민의 마음을 가져오는 목적은 선거입니까 그럼? 결국은 선거죠. 선거의 다음에는 이기는 선거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이기는 선거를 하기 위한 내공을 갖다가 쌓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 지금 뭐 사실은 우리가 내공을 쌓는다는 게 문제는 이게 수련을 통해서 내공을 쌓는 거잖아요. 그럼 정치에서 수련이 뭡니까? 현장에 있어야 돼요. 근데 현장을 떠나서 내공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정치 철학을 세우는 거죠. 예. 또 하나는 정책 비전을 세우는 겁니다. 예. 결국은 컨텐츠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어떤 컨텐츠냐? 윤석열 정부가 지금 국민들의 마음을 갖다가 사로잡지 못하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인가? 예. 철학은 어떻고 비전은 어떻고 정책은 어떤가? 예. 이거를 갖다가 쌓고 그리고 익히는 시간을 갖겠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뭐 전대에 출마하느냐 마느냐 논란이 있었지만 이거 하면서 전대 출마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대 불출마는 확실한 거고 그 사이에 본인이 다음 대통령 후보로서 갖춰야 될 예. 그런 정책 철학, 비전 이런 부분들을 세워가는 과정. 그러니까 아마도 다음에는 예. 다음 기사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가정교사로 누굴 만났더라. 이 얘기가 아마 심심치 않게 흘러나올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